지상 최대의 청소년 팟캐스트를 꿈꾼다. 초특급 게스트와 함께하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활동의 모든 이야기. 웰컴 투 더 네, 교장실에 가봤더니 키리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키리쌤이 왜 여기 계시나 해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교장쌤이 꾸준히 챙겨 듣고 있다고. 나에게 공터란? 나에게 공자란 성장의 발판이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웰컴 투 더 키리쇼 6화. 이번에도 역시 진행을 맡았습니다. 제가 이 쇼의 호스트이니까요. 저는 진행을 맡은 코끼리를 좋아하는 청소년 활동가 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리 좀 크게 질러주세요. 네, 오늘 지난 화에 이어서 이번 화에도 저희 공터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그리고 일꾼을 모시고 라디오 진행할 텐데요. 정말 특별한 게스트 두 분입니다. 전날부터 좀 많이 긴장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대학교에 와서 공터에서 3개월간 일했던 김사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터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 마블입니다. 네, 본명은 김윤혁이고요. 저는 마블을 좋아해서 그런 별명을 짓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블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공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꾼 윤혁쌤, 그 별명으로는 마블쌤이죠. 마블쌤과 그리고 공터에서 지난 3개월간 인턴십 활동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간디학교에서 오신 간디학교 인턴십 과정으로 공터에 오신 사나쌤, 네,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이어갈까 합니다. 네, 일단 공터 라디오 웰컴 투 더 키리 쇼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쇼에 대해서 뭐 지난 에피소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었죠. 네. 뭐 어떻던가요? 일단은 그 키리쇼에 나올 수 있어서 진짜 영광입니다. 네, 네, 제 네. 인생 통틀어서 진짜 영광이고요. 제가 최근에 그 몽골에 다녀왔었는데, 네네. 그 몽골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키리쇼 아냐고, 한국에서 그 되게 유명한 네. 라디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키리쇼가 진짜 글로벌하게 또 진출했구나. 벌써 몽골까지 갔구나. 제가 어디 유럽권은 들었었는데 몽골까지 갔다는 소식은 또 이번 기회에 듣게 됐습니다. 뭐 윤혁쌤 그러면 전날에 뭐 긴장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혹시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 좀 솔직하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이 떨렸습니다. 네, 많이 떨렸고요.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지금 좀 퀭한 눈으로 지금 오게 됐는데, 네, 아무튼 조금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 출연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좀 연예인 된 것처럼 좀 떠받들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약간 간대학교에 전에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일하면서. 근데 교장실에 가봤더니 키리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키리쌤이 왜 여기 계시나 해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교장쌤이 꾸준히 챙겨 듣고 있다고. 네. 정말입니까 이거? 간디학교 교장 선생님이 키리쇼를 듣고 있다는 사실 이번에 또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네, 저로서는 또 감격스럽네요. 그러게요. 네. 말을 잘해야겠네요. 또 이번 화도 들으실 텐데 또 사나쌤에 대한 기대도 교장 선생님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교장쌤에 대한 얘기를 할까 싶긴 한데 네, 간대학교의 네. 교장쌤을 대신해서 네. 열심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패널분들 자기소개를 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더 패널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윤혁쌤은 저희 공터 꿈마을 청소년 팀에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저희 공터에서 뭐 언제부터 일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아니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17년도부터 이제 공터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한 7년 차
가 되었습니다. 저희 청년 시기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직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센터에서 일단 제가 좀 청소년 시기에 좀 놀았거든요. 네, 좀 놀았습니다. 네, 네. 많이 놀았고요. 그 대학교 때도 좀 공부하는 것보다는 노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이랑 같이 노는 것들 이런 것들 활동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도 그런 놀이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고 지금 팔딱팔딱이라는 청소년 놀이활동단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소년 협동조합,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 이런 거에도 조금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청소년들이랑 어떻게 하면은 좀 잘 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청소년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고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고 이제 활동하는 것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청소년 캠프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또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네. 몽골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뭐 여타 뭐 청소년 축제, 꿈나르샤도 담당하고 있고 뭐 반짝매점, 평생교육사 실습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간디학교 사회참여 인턴십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이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사나 씨와 지금 한 3개월째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마무리 짓는. 네. 그렇죠. 사실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가 지금 윤혁쌤, 마블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나쌤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사나쌤 저희 3개월간 너무 재밌고 기쁘고 뭐 네. 그랬잖아요. 네, 이번이 좀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해서 두 분의 패널을 좀 모셨는데 사실 그 윤혁쌤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요. 아까 몽골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뭐 팔딱팔딱이나 아까 그 청소년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더 질문하고 싶은데 그거는 다음번에 나와주셔서 또 나오는 건가요? 네, 다음번에 제가 네. 출연권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네, 사람들 초대해 줄 서서 주시면은- 받아가는 네 그런 거라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모셔서 관련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화의 주인공인 사나쌤. 네. 네, 사나쌤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공터에 어떻게 오게 됐으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네, 네. 간략하게 아니죠.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간디학교 6학년의 필수 교육 과정이 사회체험 학습이에요. 그 사회체험 학습이 어떤 단체에서 3개월 동안 약 14주 동안 인턴으로서 그 단체나 기관에서 하는 일을 저도 한번 접해보고 그런 활동을 거치는 교육 과정인데 저는 약간 좀 목적이 다양한 활동을 하자 이거라서 한번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그런 곳을 가고 싶었는데 그 기위 오빠라고 저희 선배가 있어요. 2학년 선배 지금 졸업하신 그 오빠의 보고서 인턴십 보고서를 보고 여기 되게 뭔가 활동이 되게 다양하고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보네 해서 급 관심을 가지게 됐죠. 네. 근데 되게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간디 학교 인턴십 과정으로 오셨다고 했죠? 네네. 간디 학교는 무슨 학교예요? 간디가 있나? 그러니까 아니 제가 여기 공터에서 일하면서 주로 보는 학교는 뭐 공릉중학교라던가 네, 맞아요. 태랑중학교 뭐 이런 건데 지금 사나쌤이 말하기로 그냥 간디 학교라고 이제 네네. 소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듣고 보니까 뭐 인턴십 활동을 뭐 학교에서 진행하고 이런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은데 간디 학교에 대한 소개를 또 듣고 싶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 전에 그 윤혁 쌤도 간디 학교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간디 학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알진 못했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도 약간 간디 학교랑 비슷한 학교였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간디 네. 학교에 대한 그 소문은 들었었죠. 네, 소문은 들었었고 이런 학교가 있더라 나 정도. 그리고 간디 학교라는 이름으로 세 개 학교가 개교 됐더라라는 이야기는 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나쌤이 직접 간디 학교에 대해서 어떤 학교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안학교인 네, 것이죠? 맞아요. 일단 간디학교의 간디는 그 간디가 맞고요. 그 네. 간디였구나. 비폭력. 네, 간디, 맞아요, 간디. 맞아요. 비폭력을 되게 중시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 간디학교
교육 철학이 사랑과 자발성 그리고 공동체 교육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 철학에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곳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사회체험 학습으로 네, 그 교육 과정을 거치고 있죠, 지금. 네. 간디 학교는 그러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다닐 수 있는 학교예요? 아, 여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여기는 중학생 나이부터 고등학생 나이까지 1학년, 6학년을 정해요. 네. 아, 그럼 통상적으로 14살부터 19살 맞아요. 정도까지 다닐 수 있는 대안학교. 네, 맞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인 맞아요. 것이죠. 그리고 사나쌤은 간디학교 세 군데, 윤혁쌤이 말씀하신 세 군데의 지역 중에서 제천 간디학교를 나온 맞습니다. 것으로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보충 네, 설명할 게 뭐 있을까요? 네. 간디학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떻게 입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디학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입학 과정이 저도 되게 아주 오랜 전이라서 까마득하긴 한데 일단은 첫 번째 과정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대신에 두 번째 과정이 있는데 두 번째 과정에서는 그 아직 졸업 전인 학생들끼리 모여서 같이 간디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요. 네, 한 일주일이었나 이주일이었나 그 정도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뭐 간디학교 활동에 되게 뭐 적극적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그 친구가 간디학교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네 간디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을 고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간디학교, 제천 간디학교, 대안학교에서 일반 제도권 교육에서 받지 않는 다양한 가치들로 살아오신 사나쌤이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저희 공터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사회참여 학습을 간디학교 졸업 전에 꼭 해야 되지만 그 많은 기관들 중에서 공터를 선택한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일단 제 목적이 다양한 활동을 해보자이기도 했고 사실 초기에는 제 관심 분야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제 관심 분야가 약간 책 쪽이었는데 도서관이나 책방 뭐 이런 걸 위주로 알아보다가 인터넷에는 한계가 있어갖고 선배들 보고서를 좀 많이 의지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공터를 다 알게 됐고 공터 활동 내용이 보고서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이미 간디학교 졸업생 중에서 사회 체험 학습을 통해서 공터를 거쳐간 선배의 보고서를 본 것이죠. 네네. 마무리 잘했네요. 그렇죠. 마블쌤이 간디학교를 맡으면서 그럼요. 간디학교에 이 소문이 났나 봐요. 이제 마블쌤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적혀 있죠. 진짜? 네. 아니 저는 그 친구 다음에 네. 이제 작년에 안 왔길래 네.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우 좋았네요. 네. 혹시 공터에서 그러면 간디학교 인턴십 과정을 이제 받게 된 거는 언제부터였고 몇 번 정도 했어요? 21년도 이제 처음 했고요. 사나 씨가 두 번째예요. 사나쌤 두 번째. 네. 이거 되게 또 사나쌤 보고서를 보고서도 또 우리 공터 많이 찾아오겠다. 보고서 아직 수정할 수 있죠? 사실 보고서 작성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네.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약간 좀 생략된 부분이 많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사실 하긴 했어요. 안 되는데 보고서 잘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사나쌤이 공터에 오게 된 이유가, 공터를 선택한 이유가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이 질문 먼저 드리고 싶어요. 공터에서 무슨 활동을 했으며,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람을 많이 만나봤거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그 첫 번째 동기가 충족이 되었는지 네.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공터에서 무슨 활동을 했어요? 일단은 팔딱팔딱이랑 쉼표라는 청소년 자치활동단의 그런 활동에도 참여를 했고 또 다른 청소년 자치활동단까지 다 활동하는 그런 뭐 더불어 숲이나 뭐 모임을 가지는 그런 연합 활동도 같이 했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공동체 회의, 또 민들레 교육도야 모임에도 참여를 했고 또 와글와글도 준비부터 축제 당일에서 막 사진 찍고 그런 일까지 다 담당을 했고요. 네. 그리고
활동 후기를 카드뉴스로 남기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지금 3월부터 5월까지 게시물을 보면 제 카드뉴스를 볼 수 있는데 언젠가 윤혁쌤이 제가 카드뉴스 제작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자기 업무가 줄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제가 그랬나요? 이거 억지 같은데? 네, 진짜 이랬어요. 사나 씨가 네. 그 청소년 기간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디자인적인 작업을 네. 좀 많이 하지 않았나. 근데 그만큼 많이 늘었어요, 실력도. 사나쌤 원래 좀 그런 걸 해보셨어요? 카드 아니요. 뉴스 만들기? 아니요, 완전 기계치였고 네. 사실 PPT도 저는 되게 단조롭고 평범하게 했었어요. 배경도 하얀색이고 글씨체도 안 바꾸고. 네, 디자인에는 완전 관심이 없었고 하물며 망고보드 같은 그런 템플릿 작업할 수 있는 어플도 몰랐었는데. 맞아요, 진짜 네. 구렸어요. 작품은. 처음에 네. 그랬구나. 네, 근데 이번을 통해 약간 좀 그래도 뭔가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그런 경험은 이제 다음에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좀 사람 많이 만나보고 싶다. 뭐 네. 이런 기대도 했을 텐데 그 기대는 좀 충족되었을까요? 완전 네, 거의 그냥 제가 갖고 있던 목적을 여기서 다 충족한 것 같고. 오. 네, 사실 뭔가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싶다도 사실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네,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근데 자치활동단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보고 또 꿈마을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어른들도 만나보고 해서 네, 이 목적을 이루게 해준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사실 네. 제가 학교에서는 되게 약간 아웃사이더처럼 지냈어요. 내향적인 편. 네, 내향적이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편해하고 네, 학교에서 진짜 혼자 다녔었거든요. 혼자 앉아서 책을 읽거나 네, 그런 활동 많이 했었는데 그 모습을 담임쌤이 좀 약간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사실 저는 아무렇진 않은데. 네, 내향적인 사나쌤이 마음에 걸렸나 보다. 네, 맞아요. 네. 그래갖고 가끔 뭐 친구들이랑 놀 생각 없냐라고 간간히 많이는 아니고 간간히 물어보셨었는데 그 걱정을 5학년 때까지 계속 품고 계셨나 봐요. 5학년도 마찬가지로 어떤 단체에 가서 일을 하는 교육과정이 있어요. 한 달 동안. 근데 그때 아동시설을 추천해 주시면서 한번 여기서 아이들이랑 만나면서 약간 교류를 쌓아봐라 라고 네. 그리고 그 말이 되게 와닿아서 저도 사실 아동시설로 갔었는데 너무 좋았던 거죠. 그 경험이. 네. 아이들이랑 놀면서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소중한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래 사나쌤이 좀 내향적인데 사실 스스로가 이게 전혀 불편하지 않는 네, 맞아요. 이게 왜 문제지? 뭐 그냥 편하게 살고 있다가 이제 사나쌤 주변에 선생님이 사나쌤이 조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하면 사나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었고 사나쌤은 처음에 긴가민가하고 과연 그럴까 했는데 실제로 그 아동센터에서 활동을 해봤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공터에 와서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나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새로운 자극을 주는구나. 네네. 약간 그런 게 네. 정리해도 될까요? 깨달음을 크게 얻었어요. 네. 그렇군요. 사나쌤이 또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제가 뒤에 또 소개할 건데요. 사나쌤이 개인 프로젝트 비건 베이킹 수업을 4회기에 걸쳐서 진행을 했다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전에 제가 윤혁쌤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윤혁쌤이 어쨌든 간디학교 인턴십 과정 친구들의 그 활동 경험들을 좀 구성을 하는 편이잖아요. 사나쌤은 3달 동안 이런 활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전에 그 친구랑 혹시 그분 이기휘 분이시죠? 이기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사나쌤을 만났을 때 좀 다르게 구성을 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일단 이제 실습을 구성하기 전에 먼저 미리 만나봐요. 먼저 특성을 좀 파악하고 미리 먼저 만나보고 이제 이 친구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떤 것들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는지, 그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요. 기위. 그러니까 저희는 키위라고 불렀거든요. 네. 별명을 키위씨라고 불렀었는데 키위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활동에 크게 관심이 큰 친구였어요. 마을 네.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친구였고,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마을에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뭐 저희 센터가 이제 마을과 어떻게 만나는지 뭐 요 과정을 또 넣고, 그리고 마을에 있는 뭐 마을가마디라는 공간 안에 이제 지구불시착이 있었는데 그 지구불시착에서 뭐 2주 정도 일을 해보고 뭐 든든한 이웃, 든든한 보따리에서 한 2주 정도 일을 해보고,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뿐만 아니라 공릉동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과 네, 단체들을 맞습니다. 연결해 주셨군요. 네. 그래서 그 공간에서 2주 정도씩 일을 해보고, 또 센터 안에서도 뭐 청소년들과 만나는 활동들,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 그 친구도 개인 프로젝트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활동을 했었고요. 사나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사나쌤 궁금해요. 사나쌤 어떤 마음으로 좀 윤혁쌤이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했을지. 사나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했었어요. 관심 분야는 책인데 또 저희는 청소년 센터이다 보니까 네. 청소년을 만나는 일을 하고 싶은 건지 혹은 뭐 책을 만나는 일을 하고 싶은 건지 되게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제가 결론 지었던 거는 사람을 또 많이 만나고 싶어 했었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활동가들이 하는 이 업무를 이제 같이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커리큘럼을 짰고요. 커리큘럼 안에서는 뭐 제가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뭐 팔딱팔딱 쉼표 만나는 일,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로 원래는 이제 1회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4회기짜리 프로그램을 혼자서 진행해보고 꾸려보는 작업들을 또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와글와글이라는 축제가 또 있어서 와글와글을 같이 경험해보면서 그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뭐 이런 일들을 좀 계획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드디어 저희 간디학교 사회체험학습 사나쌤이 직접 기획한 비건 프로젝트, 비건 베이킹 프로젝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 정말 이번 화의 에피소드예요. 이거 굉장한 좌충우돌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나쌤이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4번 4회기에 걸쳐서 비건 베이킹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진행을 해봤는데요. 몇 명 정도 혹시 진행을 했죠? 일단 8명을 모집을 8명? 했어요. 네. 8명과 함께 사나쌤이 이전에는 이런 경험을 안 해봤죠. 직접 뭔가 낯선 참가자, 나보다 나이도 어린 청소년들과 함께 이제 내가 아는 것들을 전수해주는 경험은 또 이번에 처음 해보셨을 텐데, 와, 대단하죠? 네, 대단하기도 하면서도 이게 저는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혹시 사나쌤,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일단은 개인 프로젝트 주제를 고민했을 때 되게 좀 한 4-5가지가 정도 나왔는데 비건이라는 주제를 윤혁쌤께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지. 근데 윤혁쌤이 지금까지 비건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개설해 본 적은 없다 해서 갖고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맞아요.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갖고 이 주제를 잡아야겠다 했는데 또 비건과 수업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 생각해봤을 때 제가 3학년 때 제빵을 해본 적이 있어갖고 대빵 말고 제빵. 네, 제빵 빵을 만들어 보셨다. 네, 제빵 작업장이라고 학교에서 작업장처럼 빵을 제공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베이킹을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비건이즘 베이킹을 시작했고요. 네, 만만하게 봤네요. 네, 맞아요. 시작은 만만했으나 그렇군요. 1차 시, 대망의 1차 시가 이제 4월 20일에 열렸는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참가 모집 시작하자마자 빨리 마감이 됐다고 해요. 거의 하루 만에 마감이 됐죠. 그만큼 비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도 엄청 높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윤혁쌤 말처럼 이전에 공터에서 해오지 않았던 프로그램이니까 또 사람들이 신선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많은 기대를 안고
1차 시를 들어갔죠. 1차 시 때 어땠나요? 1차 시 때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하루 종일 긴장했거든요. 네. 그래서 수업 때도 사실 좀 컨트롤을 잘 못했어요. 말이 좀 더 빨라지기도 하고, 네. 심지어 중간에 재료를 한 3개인가 빼먹었거든요. 재료를 3개나 빼먹었다고요? 네, 진짜 어떻게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제가. 재료를 안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게 아니라 안 깜빡했어요. 가져왔어요, 재료를? 아니, 안 가져온 게 아니라 안 넣은 게 깜빡했어요. 맞죠? 네. 거기 있었는데. 거기 있었는데 있는 줄 모르고 진행을 했구나. 네. 윤혁 쌤도 1차 시 수업 때 옆에 있었어요? 아, 그럼요. 옆에 있었고요. 사나쌤 많이 긴장해 보이던가요? 로봇 같았어요. 막 삐리삐리 앞만 보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조금 봐줬었고, 또 끝나고 나서 또 눈물을 아이고. 네. 약간 아쉬웠다기보다는 일단 끝내고 나니까 해방감은 느꼈어요. 해방감은 느꼈는데 윤혁 쌤이 뭐 어땠냐고 물어보는데 네. 저절로 아까 있었던 일을 상기하게 되잖아요. 네. 내가 그때 얼마만큼 긴장했고 얼마나 버벅였는지가 떠오르면서 네, 다시 그 감정을 느끼려니까 너무 버거웠구나. 네. 심장이 버거웠던 거죠. 정말 저 같았으면은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한 번 끝나는 거면은 그냥 한 번 하고 많은 프로그램이면은 그냥 다음번에 다음 기회 있을 때 언젠가 더 잘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다음 주에 바로 마음을 추스리고 똑같은 사람들 또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긴장이 갈수록 심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차 시 때 그렇게 첫 번째 수업 때 재료도 빼먹고 말도 엄청 버벅거리면서 하면서 완전히 망쳐버렸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 네, 망친 거 맞죠? 망친 거 맞죠? 네. 1차 시는 이렇게 망쳤는데 남은 2, 3, 4차 시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셨어요? 그냥 새롭게 시작하자. 네. 새롭게 시작하자. 네. 사실 1차 시를 끝내고 나서 아이들을 어떤 얼굴로 봐야 될지 좀 막막했는데. 애들이 혹시 안 올까봐. 근데 아니, 빵이 맛있었나 봐. 빵이 맛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제 입에는 사실. 네. 네. 역시 이 재료를 빼먹는 건 좀 아니었다라는 후회가 남았었는데 2차 시 때는 그래도 무난하게 진행했어요. 재료도 안 빼먹고 오히려 더 바빴죠. 그 전보다. 네. 그래갖고 그래도 성공의 기회가 왔구나라는 생각으로 2차 시를 마쳤던 것 같고 3차 시 때 재료를 한 가지 빼먹은 거 빼고는 3, 4차 시도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가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생생한 반응을 앞에서 보잖아요. 1차 시 때는 약간 싸늘한 눈빛이었다면은 2차 시 때 이거를 그 눈빛을 따뜻한 눈빛으로 어떻게 좀 바꿨는지 그리고 그 눈빛을 봤을 때의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2차 시 때 윤혁 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만 보고 했댔잖아요. 네. 그래갖고 상황을 파악할 그것도 겨를도 없었어요. 네. 네. 그래갖고 애들이 그래서 애들의 반응도 사실 살필 틈이 잘 없었고, 네. 그래갖고 어쨌든 애들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래갖고 그냥 내가 뭔가 느꼈을 거야. 잘못됐어. 내가 여기 왜 있지? 막 이런 느낌이 들었을까? 그래갖고 그냥 그 기분을 안 느끼게끔 노력을 해야겠다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최대한 네. 눈 마주치려고 노력을 하고 말도 좀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노력을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가짐도 확실히 단단하게 준비를 했을 것 같고. 그렇군요. 그 4차 시, 그래서 1차 시 때 망치고 나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찔끔 흘렸다면은 4차 시 수업을 끝내고 나서는 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1차 시 이후에는 과연 가망이 있을까 싶었는데 2, 3, 4치 2차 시, 3차 시, 4차 시 때 맛있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고 애들도 재밌게 참여했구나. 그때 역할 분담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해서 뭐 역시 실패의 어머니는 성공의 어머니는 실패구나. 네, 이렇게 사나쌤 간디학교에서 오신
사나쌤의 개인 프로젝트 이야기를 나눴고요.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자신감을 좀 얻어가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사나쌤이 이제 이번 주까지 공터에 나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3개월간 같이 옆에서 생활했던 입장으로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그래도 이렇게 라디오에 사나쌤이 나와주셔서 감사하지만 라디오 분량은 하나 빼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공터에 대해서 사나쌤 나에게 공터란 어떤 곳이었는지 나에게 공터란? 청취자 여러분들께 아주 진정성 있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럼 시간 초를 좀 드릴까요? 20초. 너무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요. 네. 그냥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한 단어? 네. 그러면 그런가요? 이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간디학교 사회체험학습 인턴십 과정으로 공터에서 3개월간 생활해 오신 사나쌤이 말합니다. 나에게 공터란? 나에게 공터란 성장의 발판이다. 네, 이런. 이유는? 이유는 애초에 나에게 부족했던 걸 성장시키려고 온 목적도 있고, 네, 또 그 경험이 저의 성장이 되게 도움이 될 것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저의 성장과 또 다양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성장의 과정을 제공해주고 저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공터가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네. 와, 저는 공터에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말을 들은 것 같네요. 혹시 그럼 짧게 좀 더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건데 공터에 오기 전과 이후에 좀 사나쌤이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좀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사실 전대교에서 어떤 활동을 제공해줘도 약간 선택이면은 그냥 귀찮으니까 안 하게 되고 또 필수라면은 그냥 얼른 끝내보자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곤 했는데 여기서는 좀 약간 좀 과정을 즐기게 되고 또 어떤 만남이 오면은 저도 약간 호기심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고 약간 좀 환경에 따라 저의 자세를 바꾸는 그런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공터에서 생각하는 되게 중요한 가치가 경험이잖아요. 청소년에게 되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좀 성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게 사실 저희 일꾼들의 마음가짐인데 사나쌤이 직접 그런 체험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벅찬 마음이 드네요. 성공했네요. 그러게요. 일단 윤혁쌤도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네, 성공했습니다. 네. 진짜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나쌤이 저희 공터에게 굉장히 감사한 말들 많이 해줬는데, 윤혁쌤이 이제 3개월간 사나쌤 곁에서 이제 이끌어주신, 분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공터를 대표해서 사나쌤에게 작별 인사라고 해야 되나? 사나쌤에게 이제 소중한 또 감사의 말씀,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게 조용한 음악이 깔리나요? 네, 잔잔한 촉촉한 음악 깔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사나 씨가 옴으로써 또 센터에 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새로운 생각을 또 가지고 들어온 것도 있고요. 또 간디학교에서 보냈던 그 철학이나 아니면 그 교육 과정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만나고 있는 뭐 팔딱팔딱이나 쉼표 친구들과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은 확실히 사나 씨가 그런 간디학교의 그런 교육 철학을 많이 퍼뜨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으로는 일이 조금 줄었습니다. 저의 일을 조금은 이렇게 분담하면서 뭐 지도라는 목적으로 네, 같이 이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사나 씨를 보면서 저도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떠나가는 게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또 사나 씨는 사나 씨 나름대로의 그런 학교 안에서 지금 우리 공터에서 배웠던 그런 일들을
또 기억하면서 생활을 잘하고 졸업을 잘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생생한 이야기 6카오 톡. 자, 꽃마을 공터라디오 6카오톡 청소년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는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백도입니다. 저는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냥 진짜 배낭만 메고 딱 유럽, 독일 이런 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왜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을 했으니까 한 달은 쉬고 또 일을 하고 한 달은 쉬고 쉬는 게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행을 가가지고 일에 지친 피로를 풀 것입니다. 저는 6학년 양희든입니다. 네,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해외여행 가서 재미난 걸 많이 하고 많은 거 먹고 그렇게 신나게 놀고 싶어요. 네. 해외여행 갈 때 돈을 혹시 얼마나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200이요. 200? 네, 200만 원 정도 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첫 월급으로 얼마 정도 받아야 될까요? 한 400. 400.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해외여행은 누구랑 가고 싶어요? 저희 가족이나 아니면은 제가 만약 여친이 생긴다면 여친이랑 같이 갈 겁니다. 저는 첫 월급을 받으면 우선 친구들이랑 놀고 쇼핑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요즘 쇼핑하는 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놀면서 못했던 것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그 쇼핑은 뭘 제일 사고 싶어요? 옷이요. 네. 그래요? 네. 따로 그러면 저축은 안 할 겁니까? 저축이요? 전 원래 다 몽땅 써버리는 편이어서. 그래? 첫 월급은 얼마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나요? 500만 원? 500만 원? 대기업이면? 안녕하세요. 6학년 연수입니다. 네, 첫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메리아스를 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 부모님 둘 다 그 첫 월급을 받은 날 부모님께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 메리아스를 사드려서 저도 사드리고 싶습니다. 아, 부모님. 네, 청소년의 생생한 이야기 6카오톡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지난 5화에서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활동가 정나영님과 윤뚝딱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청소년 노동 그리고 월급을 받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막 이런 담소가 나왔다가 시간 관계상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한 달 동안 뉴스카페 공간에서 청소년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첫 월급을 받으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네, 이렇게 물어봤고 많은 청소년들이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사나쌤이 여기 있으니까 또 재밌게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사나쌤 이제 간대학교로 다시 돌아가면은 또 한 6개월 정도 생활하다가 졸업하잖아요. 네, 맞아요. 졸업하고 이제 20살이 넘어가는데 이제 또 20살 넘어가면 또 괜히 취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돈을 벌어야 될 것 같다는 부담감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17살 때부터 그 부담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일찍부터 있었네. 일찍부터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 사나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첫 월급을 받는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저도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랑 같은 의견이 있어갖고 좀 놀랐어요. 네. 그렇죠. 아까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면 해외여행 가고 싶다. 막. 네, 많이 맞아요.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주변에서 100만 원 가지고 되겠냐라는 네. 말만 들어갖고 그냥 욕심을 좀 버려서 제주 여행 정도? 네, 제주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 몇 박 네. 며칠 가고 싶으세요? 돈을 다 소진할 때까지. 네. 네. 첫 그래요? 월급을 네. 진짜. 제주도 여행에 몰빵하겠다. 갑자기 마블쌤의 머리에 핏대가 올라가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윤혁쌤은 아이들 이렇게 응답하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터무니없는 소리다. 저는 조아가 하는 얘기를 듣고 와 진짜 그렇게 살면은 너무 행복하겠다. 한 달 일하고 한 달 해외여행 갔다가 네. 다시 한 달 일하고 너무 좋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다른 분 말로는 이제 해외여행 한 200만 원 정도 들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첫 월급 얼마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400?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받고 싶네요. 저도 그렇게 받고 싶네요. 저는 한 500은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아이들이 상상한 내용이잖아요. 이 정도를 받아야 내가 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굉장한 투명한 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돈도 돈인데 네. 시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또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키리 씨는 키리 씨는 첫 월급 탔을 때 뭐 하셨어요? 저는 네, 이렇게 웰컴 투 더 키리쇼 6화 마블쌤 그리고 사나쌤과 이야기 나누는데요. 라디오 출연하신 소감 나누면서 이번 화 에피소드 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윤혁쌤은 어떠셨어요? 이번에 다른 일꾼들 이제 출연하시는 것 보다가 좀 이렇게 후발 주자로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네, 출연하신 소감 들려주시죠. 일단 이런 라디오 컨셉의 이런 마이크를 들고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요. 재미있었고 또 사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헛하게 이 시간을 보낸 건 아니구나. 헛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또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나쌤은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멘트에 대한 센스가 없어갖고 미리 뭐 교육을 해야 되나 뭐 박명수 라디오라도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키리 쌤이 옆에 잘 진행을 해주시고 그래갖고 약간 부담을 좀 덜고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약간 방송 나왔다고 자랑해야 되겠다. 네. 그렇군요. 아유, 사나쌤 떠나보내기 싫네요. 이 라디오를 마치기 싫어요. 저도 네. 학교로 돌아가기가 너무 뭐야. 다른 마음이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공터에 여기 공릉동이 너무 좋아갖고 네. 약간 공릉동에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있긴 했는데 네 약간 그래도 추억을 간직한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네. 출퇴근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잘 버텼네요. 그래도 이렇게 서로 각자 갈 길을 가면서 몸은 멀어지더라도 사나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터 그리고 공릉동에 남아있는 추억으로 저희는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언제든지 방문하시고 또 저희 쌤들 연락처 또 있잖아요. 네, 언제든지 또 필요한 일 있거나 요청하고 싶은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훈훈하게 맞춰야 청취자 여러분들도 감동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웰컴 투 더 키리쇼 6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멘트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웰컴 투 더 키리쇼.